이번 주는 이제 그 다국어 메뉴 지금 지난주에는 객체 활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얘기들은 함수도 여기에서 사용을 하죠. 그죠? 객체도 저희가 여기다 세팅을 했죠. 네, 객체 세팅. 그다음에 객체를 활용해서 함수 펑션. 네, 펑션을 불러가지고 펑션에서 일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기능 구현된 걸 띄워서 한번 보면요. 요구사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게 먼저 필요해요. 뭘 하고 싶니? 그죠?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걸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한 거잖아요. 뭘 하고 싶니? 이거예요. 이 기능 정의라는 게 항상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정의. 기능 정의. 그래서 어떤 기능을 너는 구현하고 싶니? 라는 걸 기능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이 다국어 코드, 그러니까 선택, 셀렉트 박스를 변경할 때, 변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 뿌려진 이런 메뉴들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밑에 뭐 대표 이렇게 회사 정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1, 2, 3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언어 코드로 변경이 되고 기본적으로 언어 코드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도 뭐 언어 코드에 맞는 그 언어에 맞는 이미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꼭지는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능 정의를 할 때 어떤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벤트 대상이 있습니다. 이벤트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변경 대상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있겠죠. 요걸 계속 우리가 함수 만들 때도 계속 이거를 쓰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벤트가 누가 어떤 이벤트를 먹지? 첫 번째. 그러면 걔가 그러고 나면 뭐가 변경되지? 이걸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메모리에다가 잘 심어가지고 코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미리 코드를 심어 놓는 게 함수잖아요. 네. 그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결국 코딩이라는 게 그거예요. 미리 변경 내용을 그 코드로 만들어 놓고 그게 호출 시에 실행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코딩을 짜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능 정의를 항상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능 정의. 어떤 기능을 할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래요. 지금 1차 포트폴리오 분석 설계하고 있잖아요. 분석 설계지에서 조금 자세히 표현돼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능 정의. 뭐 여기에 배너가 움직이면 배너가 어떤 이벤트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세히 기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뭐가 어떻다. 그 다음에 어떻고, 그 다음에 어쩌고, 그 다음에 어쩌고, 그 다음에 어떻다. 요게 반복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 여기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자세히 써주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 와이어프레이밍하고 목업 작업을 하시는데 실제 페이지 디자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그걸 코딩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코딩을 잘 못 짜겠어요. 그건 욕심이라니까. 네. 내가 그냥 혼자 코딩을 짜겠다? 안 된다니까. 회사에서 3년 근무한 사람도 혼자 코딩 짜기 힘들어요. 근데 회사 로직은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긴 해요. 물론 간단한 건 물론 할 수 있겠지. 1년만 해도 할 수 있겠죠. 간단한 거. 이미지를 바꿔라. 뭐 이런 건 하겠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로직상 막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고 변수 막 여러 개 써가지고 결합했다가 띄었다가 붙였다 띄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코딩을 다채롭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한 함수를 만든다. 나도 힘들어요, 그건. 네, 회사에 가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검증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힘든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요 기능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능 정의. 기능 정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랑 어차피 코딩을 같이 하시다 보면은 사이트 HTML, CSS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나한테 뭐 물어보다가 하시다가 하면은 뭐 진행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손도 못 대겠어요라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능이 구현돼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기능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구현해 볼까요? 그러면서 내가 짜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쌤이 다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쌤이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 기능 정의를 하셨으면요. 기능에 맞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빈칸에다 넣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해서 자기 거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가 구현했어요? 자기가 구현한 거예요. 다만 팀장이 있었을 뿐이야. 팀장, 그 회사 가시면 혼자 일하실 것 같아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네, 그 프로젝트를 만든 특히 자바스크립트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현한 베테랑 개발자들과 팀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솔루션이라고 아예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프레임워크는 이미 만들어진 틀이에요. 그런 틀 가운데 이미 함수가 다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교육만 하면 되니까 함수 이름이 AAA인데 AAA의 파라미터로 뭐를 호출을 하면 얘가 이렇게 기능이 전개가 되거든. 그거를 잘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체크했다가 나랑 같이 또 해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만드는 사이트나 함수도 없거니와 여러분한테 혼자 다 만들어 보세요. 라고 테스트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는 회사는 내가 못 봤어요. 네,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코워킹 환경, 같이 일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술 지원도 있고 기술 교육도 당연히 있다는 거를 전제하세요. 네,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는 정말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게는 안 해. 예,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게 안 합니다. 프레임워크가 없는 분은요, 프레임워크에 있는 거를 도입을 했었어요, 차라리. 프레임워크 하는데 프레임워크가 어떤 거냐면요, 미리 만들어진 틀.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랩을 갖다가 쓴다든가. 뭐 이런 이름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트스트랩. 뭐 이런 걸 갖다가 CSS, HTML, 자바스크립트에 틀이 있는 애를 갖다 놓고 쓰고 여러분한테 수정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찾아가지고 수정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능 정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능 정의를 잘 하셔야 코드가 깔끔하게 나와요. 네, 코드. 결국 코드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코드를 만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얘가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코드로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이 전부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코드를 만들어 놨죠. 선택했을 때 코드를 읽어봐야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국어는 KO, 뭐 일본어는 JA, 중국어는 CH, 스페인어는 ES. 이런 코드를 우리가 정해놓고 이 코드를 읽어갈 수 있느냐?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바뀌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건 온 클릭에다가 우리가 넣어가지고 세팅을 했었잖아요. 그럼 얘가 바뀌는 거는 이벤트가 체인지라고 합니다. 체인지. 그래서 이거를 그 이벤트 속성에 가면 온을 앞에다 붙이게 돼 있잖아요. 온 체인지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 온 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온 체인지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서 함수를 부르게 해주는 거죠. 방법론을 그걸 쓴 거예요. 펑션을 우리가 만들었죠. 이렇게 네,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여기서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게 변경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보낸다.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펑션 호출 시에 나 자신 this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선택값을 읽을 수 있게 해줬죠. 그게 함수 내부에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값에 따라서 미리 세팅됐던 객체에 있는 코드에 맞는 그 값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죠.
홈 남성용 여성용 게시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회사 정보를 전부 언어를 바꾸거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능 정의는 분명하잖아요. 이런 일을 해주는데 어떤 코드를 과연 해야 됩니까? 근데 코딩이 어렵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코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코딩하는데 완전 다르게 코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생각지 못한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겠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그걸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제시된 방식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고 작동되는 여부를 튜닝하시고, 그러면 작동되는 걸 봤을 때 어디가 포인트라는 걸 짚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구현된 코드 자체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기 좋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코드 추적을 하면 좀 좋잖아요. 코드 파악하기가 코드 추적하면 좋아요. 그래서 직접 열어가지고, 직접 여기에서 실시간 열기 하면 여기 코드가 붙어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잘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스를 좀 열고 볼게요. 이렇게 멀티랭 찍어서 코드 보이게 하고, 네, 이쪽에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소스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소스, 여기에 우리가 중단점이라는 걸 걸어준다. 그래서 위에 이미 랭이라는 이런 그 객체를 우리가 전부 만들어 놨죠. 전부 다 이렇게 언어 코드별로 랭의 KO라고 쓰면,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변수명을 딱 쓴 다음에, 변수는 아무것도 안 짠 게 변수라고 그랬죠. 대괄호에다가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en이라고 쓰면은 얘가 요 뒤에 있는 이 주소지거든요. 이게 랭 안에 이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코라는 분의 집이고, en이라는 분의 집이고, jl이라는 분의 집이고, ch라는 분의 집이고, es라는 집의 분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분이에요. 이분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en이다 그러면 대괄호, 뒤에다가 대괄호, 즉 배열도 데이터로 넣을 수 있구나. 이것도 묶음이니까 묶음 데이터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홈 여기 0, 1, 2, 3, 4가 이렇게 세팅이 딱 되어 있죠. 네, 그걸 저희가 이용해 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중단점 한번 걸어보면 여기 펑션 있죠, 펑션. chglang, 네, 랭귀지가 바뀔 때라는 애를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다 중단점 한번 걸고 sv에다가 value를 딱 담게 돼 있는데 과연 들어오는 것이냐, 누구를 클릭해야 되냐. 얘를 실행하는 건 누구였어요? 밑에 있는 여기 셀렉트 박스에 이미 우리가 on change라고 걸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온체인지에다가 함수 걸어놓을 생각이 처음에 들겠냐는 거지. 이 chg랭이라는 것도 내가 창작했잖아요. 형식에 맞췄을 뿐이지 이 이름 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벌써 이름이 어렵죠? chg랭이 뭔데? 나나 알지. 여러분이 chg랭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 스칸디나비아, 내가 전혀 쓰지 않는 말들 얘기하는 거 일부러. 에스키모 사람들이 쓰는 언어 본 적 있어요? 에스키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투카파카타카카카 함수명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우투파트카카카카카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함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우투파트카카카카카 다른 함수는 뭐야? 파타파타 치치치치 이런 이름이야.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 굉장히 어색함, 언어적인 익숙치 않음,
우리는 영어권 사람도 아닌데 영어로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이런 어려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글로 처음에 연습을 한번 처음 할 때 뭐 멍멍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프로그래밍 세계로 들어가면 다 영어를 쓰거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냥 기초라고 생각해서 영어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온체인지를 여기다 걸어둘 생각이 처음에 안 들죠. 그리고 디스가 뭔데 디스를 보내. 그죠? 이게 뭐야? 변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를 보냈다는 거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CSS도 해석했죠? CSS 해석해볼까요? 우리가 맨날 해석하잖아. HTML과 바디 태그와 H1 태그와 UL은 마징거 패딩을 없애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읽으니까 ID가 탑이면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하고 위드스는 1000으로 하고 마진 0부터 중간에 오게 해주세요. 이게 그 요청서잖아요. 여러분들이 CSS를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 ID가 로고인데 밑에 있는 자손 중에 이미지가 있으면 하이트를 40픽셀로 하고 마진 탑, 위쪽 마진은 50픽셀로 하세요. 이거 언어잖아요. 읽으면 언어가 해석이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요.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요.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자바스크립트 언어 해석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보세요. 셀렉트, 클래스, 셀, 온체인지. 자, 이 셀렉트 박스의 선택이 변경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chgla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는데 그때 나 자신 오브젝트를 보내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 왔어요. 오브젝트에서 받겠지? 디스를 받아서 디스에는 그 밸류 선택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점 밸류에서 그 밸류 값을 읽어서 변수에 담으세요. 네, 그래서 변수에 있는 걸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변수. 그 변수는 언제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이런 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변수를 왜 보내서 그 오브젝트에서 밸류를 왜 읽는데요? 이게 연결고리가 없죠? 자바스크립트가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왜 어렵냐?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A는 B고요. B는 C고 C는 D고 D는 E고 E는 F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B는 결국 F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예요. 아시겠죠? B는 뭐예요? A예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데 A는 B고요. B는 C고 C는 D고 D는 E고 E는 F예요. 해놓고 갑자기 B는 그러니까 F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려다가 아리까리 하다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한계를 좀 뛰어넘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가 이거 추적을 하면서 제가 우리 객체 얘기, 숫자 객체, 그 수학 숫자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 자, 우리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든지 다 해줘씨 가게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해줘씨. 뭐든지 다 해주나 보지 진짜.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이분이 의뢰하러 가는 겁니다. 이분한테 자기의 뭘 만들려고 가보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일 많았어요. 그 PC가 집에 없어가지고요. 그 조립 PC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립 PC를 좀 만들어 보려고 뭐든지 다 해줘 씨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뭘 줘야 되겠어요? 뭔가 줘야 되겠죠. 이 뭐든지 다 해줘 씨는 받아요. 값을 받아요. 그래서 돈 받고 일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분한테서 돈도 받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자기 PC를 자기 이름으로 다 세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자기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줬어요. 이분한테 돈과 함께 정보를 다 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뭐 돈 같은 거 줬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분한테 10만 원 줬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줬어. 10만 원 줬어요? 근데 뭐든지 다이조씨의 요 가게를 볼 때 여러분들 딱 느낌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가게가 아니에요. 너무 조그만 가게예요. 그래서 뭘 해주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다 해준대.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 한 3일 주시면 되겠어요. 3일 만에 다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분한테.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3일 있다가 찾아오시면 제가 패키징 한 걸 드리겠습니다. PC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할까요?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 주문 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해요. 네, 다른 업체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업체가 있어요. 다른 업체 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A사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PC를 의뢰를 하는 거죠. PC 조립 좀 해줘. 내가 6만 원 줄 테니까 이분이 4만 원 먹네 그러네. 6만 원짜리 조립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6만 원짜리를 조립을 해. 알았어, 조립해줄게. 언제까지 해줘? 내일까지 해줘. 그러면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은 얘가 이제 줘야 되니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다 만드는 게 아니었어 보니까 또 다른 업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다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분도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이 그 여기서 조립을 해주는데 한 군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를 다녀와요.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업체들을 다 계직처럼 그랬는데 뭐 B사, C사, D사라고 합시다. 네. 이런 회사들로부터 네, 뭐 메인보드도 갖다 주세요. 모두 갖다 주세요. 네, 뭐 하드도 좀 갖다 주세요. 1테라짜리 갖다 주세요. 모두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조립을 해요.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PC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틀 만에 다음날 이쪽에다가 배달을 시켜줘요. 이분이 갖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이분이 딱 오니까 자, PC 다 됐습니다. 패키징 딱 해가지고 자, 들고 갈 수 있게 가방까지 만들어 놨어. 이 안에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무겁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전 배달 같은 거 못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이 가져갔어요. 요 과정을 보면은 이분한테 돈만 줬어. 자기 그 정보랑 돈만 줬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한 군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이분이 돈을 받았지만 이분은 결국 A사한테 의뢰를 했고요. A사는 B, C, D사한테 의뢰를 해서 가져온 걸 갖다가 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건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신 함수를 뭐든 다 해줬시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를 이렇게 여기다 만드시면요. 자, 우리가 함수를 호출했죠.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해줘? 이분한테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분한테 값을 줬어요.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요? 이분한테 6만 원을 주고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여기에서 뭐 얼마 줘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뭐 만원 해가지고 뭐 3만 원에 물건을 다 구해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또 3만 원 먹어야 되겠지. 네.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4만 원 먹고 이렇게 해서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네, 이런 과정들이 함수에서 넘기는 값을 가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이 그 값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지만 다른 데서 값을 구해오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받은 돈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이용했잖아. 이분이 6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 3만 원 써가지고 여기에서 각각 물건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바로 요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업무 비즈니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걸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국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PC를 만들고 싶은 분이야. 근데 다 뭐든지 다이조 씨한테 그 가게에 의뢰를 한 거예요. 돈 내야지, 디스. 예, 돈 냈어요. 이게 돈 낸 거예요. 돈 냈어요. 그래서 그 밸류를 읽어가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지. 이 사람 정보, 기타 등등 돈과.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잉글리시를 눌러볼까요? 탑. 의뢰를 했어요. 이런 PC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어요. 의뢰했더니 이분이 이제 돈을 받았어요. 정보 다 받았어. 그래서 결국 여기서 10 값은 SV에 담아야 돼. 즉
돈을 받아서 일단 자기가 이도 먹고 챙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EN이라는 값을 받았어요. 나야 당연히 찍히겠지. 지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변수 다른 업체예요. 다른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데 어떻게 의뢰하냐면 야 여기 내가 받은 값이 이건데 뭐 PC를 이렇게 만들어 달래. 아까 그 얘기죠. 이 중에 EN은 두 번째 있죠. 야 이런 스타일로 두 번째 스타일로 만들어 달래. 아 그래요? 그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 그 PC 만들 때 예전에도 뭐 하드는 얼마로 해주고요, 램은 얼마로 해주시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물어봐서 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옵션을 확실히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옵션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랭 코드에서 옵션을 정했습니다. EN으로. 아 그래. 그럼 L 코드에 뭐가 담겨요? 네. 바로 그 옵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딱 세팅이 된 거죠. 영어 코드가 세팅됐잖아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영어 코드 찍었고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실제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조립을 어디다 해요? A 태그 있는데도 조립을 해야지. 그래서 A 태그에다가 개수가 몇 개냐? 4개짜리. 즉 그 안에다가 전부 포문을 돌면서 셋업을 해줍니다. 처음에 0이 들어가서 세팅. 0이 들어가서 세팅. 1이 들어가서 세팅. 2가 들어가서 세팅. 3이 들어가서 세팅. 4가 들어가서 세팅. 이너 HTML에 지금 값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코드가 5가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는 하단 쪽이니까 네 번째 있는 코드로 세팅을 여기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변경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set attribute를 지난주에 처음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어트리뷰트를 바꾸고 싶으면 set attribute로 속성명, 값 이렇게 써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돌려보는 거죠. 네, 이게 결과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제품이 나온 겁니다. 네, 이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값을 디스를 보냈는데 걔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디스를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그 안에 선택값을 알고 싶어서요. 왜 알고 싶습니까? 선택값은 바로 그 코드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코드를 왜 알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랭귀지에다가 언어 코드를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코드 이름으로 제가 속성명을 만들었거든요. 아, 왜 속성명을 그 이름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하려고요. 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 제가 고스톱은 안 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딱 세팅을 맞춰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랭 코드를 읽어옵니까? 예, 그럼 코드가 잘 읽혀지는군요. 그 코드에 읽혀진 그 값으로 여러 개니까 폼은 돌리면서 A 태그에다 전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밑에 주소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바꿔주고 코드만 이용해서 이미지 바꿔주고 하는 식으로 미리 세팅된 애들을 전부 함수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나름 짠 거란 말이야. 이건 제가 짠 거잖아요. 내가 여기 객체를 이렇게 짜려고 내가 설계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짰었지 누가 알았겠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코드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짤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르게 짜요. 네. 완전 다른 방식으로 짜요. 선생님, 어떻게 코드가 다른데 결과가 같죠? 네, 코드가 다른데 결과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어렵다고 하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엿장수 마음대로 짜도 로직만 맞으면 뭔가 그 안에 로직만 맞게 돌아가면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짠 코드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런 거죠. 근데 결과가 나와. 희한하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의 중간에 무슨 뭔가 로직이 있는데 그걸 뭐 설명을 안 써놨어.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되네. 그럼 회사에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되네. 그럼 손대지 마. 어디만 고치면은 뭐가 좀 바뀌니까 그것만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뭐든지 다 해줘씨 가게에 가가지고 PC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오는지 모르지만 결과만 딱 받았잖아. 결과물입니다. PC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거예요. 결과물이 그게 나왔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짜고 치는 바로 이런 세팅된, 미리 세팅된, 의도된 세팅에 의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의도되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래도 내가 설명하잖아요. 이게 코드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속성명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걸 하려고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셀렉트의 선택을 바꿔주면 코드가 나오고 그 코드에 의해서 이 뒤에 있는 값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는 여러 값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폼은 돌려서 A 태그도 세팅하고 그리고 다른 뭐 회사 정보도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런 값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셋업을 했어요. 그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라는 거죠. 그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가 어려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측할 수는 없어.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 스토리를 들어본 적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습득하실 때 그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해할 수는 있어.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전개한 이유는 이거였구만 라는 거죠. 마치 소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전이 거듭되는 어떤 소설책을 봤는데 결국 다 읽고 났더니 아, 결국 주인공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뭐지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면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딱 그렇게 했어. 아, 재미없네. 드라마, 영화 꺼버려. 책도 읽다 말아. 재미없어. 계속 똑같아. 뻔해. 너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코드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 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보시기 바라요. 이거 뭐 지난주에 했던 걸 가지고 제가 예컨대 왜 자바스크립트가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왜 자바스크립트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가. 네, 아침에도 그 취업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셨어요. 학생들이 상담하다 보면 왜 자바스크립트가 어렵다고 하느냐. 이 웹 계통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자율성도 많고 이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HTML, 자바스크립트는 보이는 그대로 얼굴이 HTML이다. 그러면 메이크업, 화장을 하거나 뭐 안경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얼굴에다 탁탁 갖다 놓으니까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가고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가고 이런 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별로 파악하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 사람이 나가서 갑자기 운동선수였어. 그러니까 나가서 펑션을 해야 돼. 덤블링을 막 3바퀴 돌아야 돼. 그런 거를 구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속도로 뛰어갔다가 바닥을 손으로 짚고 몸을 띄워서 3바퀴를 돌리는데 어느 정도 힘으로 근육을 틀어줘야지 얘가 돌다가 바닥에 정확하게 착지할 것인지 그거 훈련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액션을 주기 위한 코딩을 짜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값들이 변수란 말이에요.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변수를 조절해서 결과물이 탁 떨어지게 나올 수 있게끔 로직. 그래서 뭐 알고리즘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리즘 책을 놓고 배우시면 더 힘들어요. 알고리즘 자체가 쉬우라고 나온 건데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짜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딩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몇 가지만 명시화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알고리즘의 세계까지 파고들어서 마치 CS 프로그램, 네, 서버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서버가 있는 즉 그냥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처럼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 트레이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간단하게 짤 수 있는 스크립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제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돔에서 모든 정리를 제가 일단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까지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딱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정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하고
월, 화, 수, 목까지 저희가 다음 주에 수업 4일 하잖아요. 4일 동안 그 방법론을 가지고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랜드도 그거 가지고 코딩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론을 가지고 코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돔 오브젝트 모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약간 그 뭐지? 그 어떤 부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부품, 부속품, 뭐 도구 몇 개, 이런 거. 뭐 드릴은 이렇게 생겼고 드륵 이렇게 누르면 가고, 반대로 탁 누르면 반대로 드륵 반대로 빼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그러면서 뭐 이걸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포먼도 이렇게 하면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막 돌아갑니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포먼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걸 이제 알려드리면서 하니까 좀 뿌리는 방식이 좀 실무적인 거에 비슷한 걸 뿌리느라고 좀 복잡해 보인 것 뿐인데, 좀 시간이 지나시면 이미 작성한 코드도 더 간단하게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찬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만들 코드를 드디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006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006 JS006을 만들러 가봅니다. 자, 여섯 번째는 5번까지가 함수였고요. 파일 만들기를 해볼까요? JS006 006 HTML, 그냥 JS006이라고만 하세요. 여섯 번째 꼭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JS006. 네, JS006의 이제 기본 파일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느낌표 탭 한번 해 주시고요. 코리아 한국어 KO 들어간다고 한번 해 주시고요. JS006을 갑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트 객체와 매스 객체, 네, 날짜 객체하고 수학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뭐 날짜는 당연히 써야 되고, 우리가 그죠? 날짜 같은 것들은 뭐 흔하게 쓰는 거니까 날짜 객체에 대한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필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수학 객체는 컴퓨터가 수학 계산기라는 거 아시죠? 네, 컴퓨터 계산기예요. 아주 비싼 계산기죠. 이 비싼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돌리고 있는데, 계산시켜서 이렇게 사실 화면에 뿌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타이핑 막 하는 것도 다 계산을 해서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 하게끔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하도록. 네, 그러니까 계산기예요, 계산기. 자, 그래서 매스 객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스크립트 화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시계를 좀 뿌려보려고 그래요. 시계 모양을. 네. 시계 모양을 좀 뿌려볼 건데, 시계 모양이 어떤 시계냐면 이런 시계예요. 시계. 이런 시계.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55분 11초, 12초, 13초 좀 가고 있죠.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전자시계, 아날로그 시계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뭐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요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시계. 자, 그래서 밑에다가 HTML을 간단하게 넣어놓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하단에는요, 이런 HTML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바디 있는 데다가 바디, 시간 표시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시간 표시 박스. 클래스가 time이라고 하는
타임. 타임 밑에 스팬 태그를 쭉 쓸게요. 스팬 태그. 스팬 태그인데 클래스가 year. 연도 들어가는 거. 탭. 여기 이제 뭐 연도가 들어가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니까 한번 써봐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2020년 점 컨트롤 D 2020년 뒤에 점 찍었어요. 몇 월 month 몇 월 지금 12월 네 컨트롤 D 데이트 며칠 오늘이 21일 네, 그 다음에 요일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연도 월 여기가 일 연도 월 일 그다음에 요일이 필요하지. 컨트롤 D 요일이 되겠습니다. 요일을 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데이 하면은 날 하니까 요일인지 모르기가 쉬운데 그 외국인 회화를 옛날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이래요. What day is it today?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Today is Frida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 아 오늘은 금요일이야. 아 요일을 물어볼 때 day를 쓰는구나. day입니다. day가 요일이에요. 데이트가 날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 근데 내용만 바뀌고 괄호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괄호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스팬 태그 자체를 괄호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괄호를 바깥쪽에다 쳐줘요. Shift 소괄호. 무슨 요일이라고 괄호를 치잖아요. 네. 우리는 데이터를 요것만 바꿔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데이터를 싸느라고 스팬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소괄호는 HTML로 그냥 바깥에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BR 태그 하나만 써주시고 BR 탭 여기서 줄바꿈 한번 하고요. 연도, 월, 일, 요일. 네. 그리고 이제 오전, 오후를 한번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전, 오후. 오전, 오후에 이제 스팬 태그로 클래스가 눈이 12시 정오를 얘기하죠. 그걸로 기점으로 나누잖아요. 눈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뭐 오전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오전 몇 시, 시간, 몇 시 몇 분 이게 나온 거죠. 초까지. 시간 스팬인데 클래스가 hour, hour 이렇게 하시면 탭. 그래서 뭐 지금이 12시 10시지. 10시 네. 뭐10 놓고 10 놓고 10시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콜론 앞뒤로 한 칸 띄게. 콜론 앞뒤로 한 칸 띄었어요. 이렇게. 시간 10분 초. 그 다음에 컨트롤 D 하나 더 만들어. 시간 분도 똑같아요. 분 미니트 뭐 이게 바뀌겠지만 지금 뭐 방금 11시가 됐는데 어쨌든 뭐 58분이다. 10시 58분 뭐 이렇게 한칸 띄고 밑에는 이제 초는 딱 끝에 이제 끝났죠. 초 마지막 초 10분 초 시간 분 초. 그래서 스팬인데 클래스가 세컨드 원래 세컨드가 초죠. 이렇게 해서 뭐 30초 뭐 이런 식으로 10시 58분 30초 이런 식으로 div 박스 안에다가 10분 초를 전부
달아주는 거를 우선 HTML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미, 누, 테. 옛날에 미닛이 잘 스펠이 잘 접수가 안 되잖아, 발음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누테라고 옛날에 하도 외웠었어. 미누테. 미닛. 네, 분위, minute, hour, minute, second 세 가지를 써주시고 눈. 그리고 여기는 콜론 앞뒤로 이렇게 그냥 띄어쓰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띄어쓰기는 표현되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변경사항을 올려놨고요. 변경사항을 올려놨다. 네, 그리고 이제 CSS는요, 가볍게 여기다가 좀 반영을 해볼게요. 스크립트 밑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간단하게 표시만 좀 해보면요. 타임 박스 하나 만들고요. 가운데 여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점 타임 박스 위드스 500 픽셀 패딩 10 픽셀 사방으로 텍스트 라인 센터 폰트 사이즈 42 네. 컬러 아쿠아 글자 색깔 네.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색 BGC 검정색 000 박스 자체는 마진 영어토 해가지고 마영 탭 안에 들어가서 오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자체가 위드스 패딩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요. 네, 정말 간단한 CSS만 좋습니다. 간단 얘가 간단하게 줬는데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58분 30초.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불러오게끔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죠. 디자인 확인하시고요. 본 데이터는 싹 다 지워버릴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날 코딩해서 쓸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웁니다. 치워 누구죠? 여기 있는 데이터 2020 12 21 월요일이란 말하고 오전이란 말 10시 58분 30초 지금 여기 데이터로 넣어놓은 애들은 싹 다 지우시면 돼요. 이 데이터로 넣은 애들을 싹 다 지우세요. 디자인 나오는 거 확인하고 디자인 나오는 게 확인 안 됐으면 안 되고 요걸 확인한 다음에 지우고 다시 가보면 데이터가 빠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그냥 점하고 가로만 나오겠죠. 이렇게. 네. 지금 그 상태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제가 상태 푸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CS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SS 쓰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요 이렇게 출력만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찍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찍어볼 건데요. 함수를 만들어서 찍어볼까요? 함수 만들기 FF 함수 폼. 네, 요 함수 폼을 우리 스니핏에 저장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만들기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함수명 기능, 펑션 함수명 함수명만 여기 뒤에다가 바꿔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간을 보여줘 showtime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showtime
showti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저희가 기능을 수행해 보겠고요. 얘가 할 기능은 오늘 날짜 찍는 기능입니다. 오늘 날짜 찍기.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랜덤 이미지도 이따가 넣을 거거든요. 랜덤 이미지 넣기 두 가지를 할 건데 지금은 일단은 시간만 찍을 거예요. 시간. 오늘 날짜 찍기. 네, 이래 놓고 이제 함수가 호출되는 여부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1번 함수 호출 확인 콘솔.로그에다가 찍어보는 거죠. 나야 나도 물론 있지만 오늘은 시간 찍어. 시간 찍어가 콘솔 창, 즉 엔진 단이라고 그랬어요. 내부 개발자 모듈에 개발자가 백단에다가 뭔가 값을 찍어보는 그 콘솔 로그 창에다가 찍어보는 겁니다. 콘솔. 네. 콘솔 하면 코슬로우 생각나요, 저는. 코슬로우. 네, 그럼 얘 호출해야지 찍히겠지. 그래서 원래 그 로딩 구역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거대해지니까 제가 지난번처럼 바디에다가 호출해 볼까요? 바디? 네. 바디 구역이 로드가 되면 바디 온 로드. 바디 온 로드 쇼 타임. 바디 온로드 쇼 타임 가볼게요. 바디 요거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호출시켜 보는 거 바디에다가 바디 온 로드. 바디가 로드가 됐니? 그러면 쇼 타임을 불러줘. 이렇게 쇼 타임을 불러줘. 간단하게는 바디에다가 온로드를 걸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뭐 이벤트를 걸어주는 것도 사실은 이쪽에다가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 구역에서 다 해결하는 코딩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써본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데 이거 안 써보면은 또 모르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 자체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로드 구역을 따라 안 주고 그냥 바디에다가 온로드를 먹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호출되느냐? 새로 고침. 시간 찍어. 시간 찍어. 나와요? 시간 찍어가 쇼타임. 열고 닫고.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죠. 함수야. 없으면은 함수가 아닌 거죠. 함수야 라고 하는 거. 쇼타임. 이름은 얘입니다. 쇼타임. 이게 혹시 월요 아침에 싱크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싱크 맞춤을 중간중간 꼭 해주세요. 네. 제가 또 푸시 한번 날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느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푸시 들어갔습니다. 새로 고쳐서 한번 보시고 혹시 안 맞으시면 여기서 뭔가 오타가 났는데 눈에 안 보인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쓰는 이 구역 자체가 이 펑션, 키워드도 아직 잘 모르겠고 거기에 이름 지은 이름도 잘 모르겠고 네. 콘솔.로그 맨날 찍고는 있는데 이 코드가 잘 익숙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 자바스크립트 시작했을 걸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치? 이제 주말 빼면 21일인데 오늘 네, 주말 빼면은 뭐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쇼타임 나오시나요? 네.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 딱 고쳐보시면 로드가 그 바디가 온로드 되면서 얘를 호출을 한번 하도록 해놓은 거죠. 제가 시간 찍어. 시간 찍어. 여기가 찍힌 거고요. 그러고 났으면 이제 그 시간 객체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건 뭐
우리가 뭐 주저하고 뭐 오래 뭐 시간 끌고 뭐 우려내고 끓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찍는 거야. 그냥. 시간 객체를 시간을 찍게. 시간 객체 또 시간 찍기 이겁니다. 시간 객체로. 그래서 시간 객체는 뭐냐면요. 저도 먼저 써놓고 주석을 달게요. 데이트 객체라고 해요. 데이트 하면은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던 게 원래? 데이트 객체. 데이트 객체. 날짜, 시간을 표현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객체는 이미 속성과 메서드를 다 만들어진 독립된 프로그램 단위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객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뭐 날짜 안 쓰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에서도 날짜 객체는 항상 다 있어요. 자바, C 언어, C++ 이런 다 있어요. 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이 객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new 키워드로 생성한다. new. 그러면 이미 완전히 만들어진 공장에 폰이 나왔는데 그 폰을 내가 오늘 쓰고 싶어서 대리점 가서 계약을 하고 물건 주세요. 물건 손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게 new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이제부터 그 폰을 쓸 수가 있는 바로 그 개통한 상태가 new입니다. 기계도 있고 개통도 됐고 그러면 내가 기능을 쓸 수 있죠. new 키워드로 받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트. 자, 그래서 데이트 객체. 자, 데이트 객체 제가 주석을 좀 달았고요. 주석 달고 내려가세요. 자, 그래서 변수 하나에다가 담아볼까요? 이제 우리가 변수 이제 재활용하면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매번 new 하면 안 되니까 한 번만 new 합니다. today, 오늘은 today. today는 new, 새로 만들어. date, 날짜 객체를 갖고 있는 앞에 D는 대문자인 date, 가로 열고 닫고 하시는 순간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데이트 객체가 다운로딩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탁 내려와요. 오케이, 이제 써도 돼. 뉴 했으니까 네가 새로 뽑은 거야. 새로 뽑은 차처럼 쓸 수 있어.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현재 월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현재 월 1번. 현재 월 가져오기. 현재 월은요, get months라는 애가 있어요. get month, mon이 대문자거든요. 요걸 사용할 수 있어요. 요 메서드를 사용하시는데 변수에다 담아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 그래서 변수에다가 담아볼까요? var now month. now month. 현재 월. 요거는 뭐냐면 today에 담겨 있는 today. 우리가 today에다 뭘 담았어요? 그러니까 담아놓고 또 여기서 그걸 불러서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여러 대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담아놓나요? 재활용. 예. 재활용성. 네, 이겁니다. 쉽게는. today 점 그러면 여기에 쓰는 애들이 전부 나와요. 이것도 객체죠, 객체. 객체 우리 만들어봤죠? 네, 그 객체예요. get month. 아, 이런 게 있네. get month. returns month in the specified date according to local time 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 객체를 딱 가져오는데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다 찍어보냐? 콘솔.로그에다 찍어볼까요? 현재 월. 현재 월은 여기다. 플러스 now month. now month를 딱 찍어봐요. 이걸 했는데 현재 월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네, 본 페이지 가서 한번 찍어보시면요. 찍어봅니다. 자, 현재 월을 찍어봅니다. 새로 고쳐봅니다. 현재 월 11월이죠? 11월인가요? 뭐라고 나와요? 11, 11. 네, 얘네들이 이 정해진 달이 12개잖아요. 왜 11이라고 나오냐면요. 이거를 순번에다가 담아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영어 쓰는 나라에서요. 12월이라고 잘 안 해요. 디셈버라고 하지. 디셈버예요. 12월이라고 잘 안 불러요. 그럼 12월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우린 숫자로 된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외국 나라들 보면은요. 뭐 프랑스, 뭐 호주 다 뭐 영미 문화권이 그렇고 많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외국어는 다른 나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다 틀려요. 뭐더라? 다 잊어버렸다. 에스파냐어도 또 다 틀려요. 그죠? 뭐 루네스 뭐 다 틀리더라고. 다 틀려요.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한때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다 틀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담아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배열에 담아서 쓴단 말이에요. 월은 0부터 시작합니다. 월은 0부터 시작한 달의 순번입니다. 월을 부르는 이름이 언어마다 달라서 배열 순번. 당연하죠? 그리고 월을 숫자로 찍고자 하면 1을 더한다. 네,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하셔도 돼요. 숫자로 나오거든요, 결과가. 제가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는 그냥 숫자로 쓰고 싶어 그러면 1만 더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11월 나오겠죠, 당연히. 12월. 네, 잠깐 쉬었다가 또 뒷판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